제가 유시민 씨한테 좀 쓴소리 하나 하려고. 단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이고요. 정치적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쪽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눈만 뜨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것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전에 썰전의 주인공들이죠. 저도 예전에 참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예전에 썰전 보면서 참 전원택하고 유시민 같은 이렇게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이렇게 만나서 솔직히 참 그 당시에 전 둘 다 좋게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둘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시작하면 유시민 씨가 하시는 얘기가, 유시민 작가가 하시는 얘기가, 대화조 중에 이제 전원택 씨가, 그러니까 비호감 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비호감 선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글쎄요, 또 이제 뭐 이재명 지지로 가겠죠. 근데 지난 진보 정치인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다 뭐냐면은 다 작전 세력, 신라젠, 옵티머스, 라임 뭐 그런 것들하고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카르텔이 벌이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뭐예요? 거의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돼 있는 그쪽 라인이고, 저는 아직도 이 라인에서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든 야든 지금 심각하다. 김건희도 예전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면은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도 문제가 있고, 조국도 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다시금 투자를 못해서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거 보면은, 그 정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뭐 혜택을 주거나 음, 지원을 하는 종목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사전 정보로 의심되는 면들이 있고, 신라젠에도 얼마나 많은 여권 인사들이 관여됐습니까? 유시민 씨도, 유시민 작가도 어떻게 했어요? 신라젠에 가서 축사 연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검찰이 유시민도 타겟으로 뭐 조사를 했네만, 신라젠과 영내 막내 막 그 얘기가 나왔죠. 그 얘기가 왜냐하면은 가서 그 연설을 하셨거든요. 근데 유시민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유시민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MB 때도 그렇게 털어도 안 나왔던 사람이 뭐 돈을 받고 가서 뭐 신라젠에 가서 뭐 그들과 연계돼서 작전을 도와줘,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은, 유시민의 측근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도 보면은 과거 보건복지부에 일했던 사람이 가서 막 이사로 앉아있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도 들어가 있고, 유시민 씨한테 제가 사실 유시민에 대해서, 유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 진보랑 뭐 견해가 다르더라도 저는 진보든 보수든 도덕성이 높은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둘은 사실은 높은 레벨에 속했죠. 왜냐하면은 MB가 탈탈 털어도 뭐가 나오지 않았던 두 분이기 때문에 높게 보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래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제가 예전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 하나 좀 들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 신라젠도 가셔서, 아니 경제학과 나오셨으면은 재무제표는 보시고 가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나 주식을 보시면서 그동안 제약주에 얼마나 많은 작전 세력 입성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의 도덕성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경제적 지식과 인사이트의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번 대선에서 다시금 이재명에게 아주 미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제2의 MB거든요. 진보계의 MB. 뭐 하는 짓 다, 뭐, 제가 볼 땐 도찐 개찐이고. 지금 김재동 씨가 많은 욕을 먹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욕을 먹고 있냐면은 선택적 분노. 유시민 씨도 이 얘기를 한번 자신에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유시민 씨가 신라젠 사태에 대해서 당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이 가서, 그러면은 당당하겠죠. 자신이 신라젠에 돈 받을 사람도 안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걸 떠나서 본인이 그러한 기업에 가서, 거기에 대해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 가서 그런 일을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과는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신라젠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서 신라젠을 다시금 거래 정지를 풀게 하면서 또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할 텐데, 결국에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진보는 검찰만이 악이고 뭐 그런 것만이 악이고 지금 진보가 해온 모든 부동산 투기나 이거 저거 성추행 사태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유시민 씨의 가장 심각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 죄송해요. 거의 인지 오류 수준으로 정경심 때도 무슨 그거를 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몰래 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유시민 씨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죠. 참 그것도 능력이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유시민 씨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르고 있으신가 본데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썩어 문드러지기가 거의 적폐의 그 중심 거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유시민 씨가 신라젠으로 쪽박난 개인들, 그리고 뭐 티슈진으로 쪽박난 개인, 앞으로도 뭐 SK 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시젠도 이미 쪽박이 나고 있고, 그런 개인들의 아픔을 눈 감고, 그죠? 야, 쪽박을 만드는 거, 결국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 했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 중에서 잘 고르는 것이 절대로 비호감 선거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호감을 찾겠다는데, 그쵸, 뭐, 틀린 말은 아니, 교도소 가도 범죄자들도 호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당신의 이러한 포지션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진보의 적폐는 더더욱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의 포지션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지금 국힘당이 지금 별로라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국힘당이 그러니까 도찐 개찐 비호감 선거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비호감 선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희한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 지지율 얻는 것도 희한한데 그런데 과거에 국힘당 해온 걸 보면 국힘당이 이 정도로 살아나는 것도 희한해요. 그죠? 희한한 선거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지금 죽어가는 서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세력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오판을 해서 제대로 양도세 중과도 안 하고 실거래가 허수거래도 막지 않고 이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서 이후에 반드시 부동산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검찰에 대해서만 선택적 검찰 잘못한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검찰 개혁도 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사회는 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같이 노통을 좋아하고 흠모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서로 갈라서게 됐는지. 그렇다고 저는 또 진중권과도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검찰을 좋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지금 저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유시민과 김대중 그들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진보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민들을 더더욱 어렵게 했고 앞으로도 이 적폐가 과연 이 적폐 카르텔이 여와 야와 진보와 보수가 이제 서로 연합돼서 서민들을 가려고 하지 않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 유시민 당신만큼은 여기에다 쓴소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지금도 뭐 싫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거의 인지 오류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분노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 방구석 유튜버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방구석 유튜버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사입니다.